안녕하세요. 옵션 명가입니다. 오늘 4월 2일 일요일이고요. 주말 모두 잘 쉬셨나요? 자,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힐링 하시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국내 증시 흐름 양호하죠. 지금 현재 양호하고요. 지금 옵션들의 가격들을 보면은 자, 외과 옵션들이 콜옵션 감마가 폭발하는 그런 현상이 주말 금요일장에 나왔고요. 같은 퍼센트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의 그것보다는 좀 더 올랐네요. 그죠? 보통 3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장세. 하지만 금요일에 이 3.98% 약 4포인트가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옵션 가격들이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시장의 변화들 잘 관찰하시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좀 전에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이 수급적인 변화를 아직도 감지를 못한다. 수급은 기록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금요일장에 선물 7,300억 그리고 현물이 6,800억이 들어왔어요. 장중에는 한 2, 3천억이었고요. 장 막판에 그죠? 장중에는 2천억대 그리고 장 막판에 3,700억대 그리고 4시 20분에 장 마감 이후에 5천억이 늘어나고요. 또 시간 외에서도 6,700 또 늘어났습니다. 시간 외까지 계속 장이 끝난 이후로 현물을 계속 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4시 20분에 그 장 마감 이후에 수급 변화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장 마감 이후에 그리고 4시 20분에 뭔가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은 그 방향대로 다음날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시 20분 이후에 수급 분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선물 수급도 장중에 9천억까지 들어왔지만 크게 밀린 것도 빠진 것도 없어요. 그죠? 7,300억에 마감했고요. 선물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원웨이 장세고 원웨이 장세 때 콜옵션 원웨이 장세입니다. 이런 와중에 풋이 엄청 싸졌다고 해서 풋옵션 단타거리도 안 돼요. 이런 날은 반대 옵션을 절대 봐서는 안 되는 날이다. 그 옵션에서도 특이사항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죠? 자, 옵션에서 콜옵션이 풋옵션의 고가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정확히 확인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5.20이라 볼게요. 자, 콜옵션은 풋옵션 고가를 갔는데 풋옵션은 콜의 저가를 못 갔습니다. 3.16인가요? 자, 반대 옵션이 고가를 가면 반대 옵션은 저가에 가게끔 돼 있죠. 근데 저가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안 맞는 거예요. 콜옵션이 100틱을 올라가면 100포인트 100틱이 올라가면 풋옵션도 100틱이 빠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어떤 게 이렇게 해서 뭔가 안 맞았다는 것은 이렇게 안 맞는 날은 그 방향대로 계속 콜옵션이 시세가 폭발하는 날이고 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안 맞는 경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콜옵션은 100% 상승했는데 풋옵션은 절반밖에 하락하지 않은 40%밖에 하락하지 않은 퍼센트로 따질 수도 있고요. 틱수로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오른 만큼 반대 옵션이 빠져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 그래서 고가와 저가가 이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원의 장세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는 이 수급 분석과 옵션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뭐 옵션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내가 몰라.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 근데 수급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알아야죠.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죠. 내가 수급 분석은 뭐 매수가 들어왔는지 매도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옵션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겠죠. 둘 다 알면 더 좋고요. 둘 다 모른다면은 안 되는 거죠. 지금 옵션 명가한테 배웠는데 둘 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더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은 지금 뭐 중원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그 몇몇 분들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분들처럼 계속 열심히 하셔야 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복귀도 하셔야 되고. 자, 지금 수급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준일은 3월 10일이 되겠죠. 선물이 새로운 물이 6월물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시작점은 3월 10일입니다. 자, 코스피에서 외인이 그동안 매도가 많이 좀 나왔죠. 그리고 개인이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개인이. 그런데 3월 10일 이후로 개인이 매도세가 나오죠. 매도세 마이너스 1조 5천억. 외인은 팔았던 거 다시 매수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매도 1조 이상 매도가 됐던 거를 자, 매수로 다 돌려놨어요. 기관도 매수, 금투도 매수. 자, 누구만 팔고 있나요? 개인만 팔고 있죠? 자, 외인 매수, 기관 매수, 롱이지 않습니까? 그죠? 현물에서. 자, 그러면 선물은, 파생 쪽은. 자, 파생 쪽 선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선물에서 여기 3월 14일 날 1조 4천억 그래서 이 큰 물량이 나와서 경계를 했던 건데 다시 조금씩 매수 들어오고요. 다시 이때 24일과 27일에 1조 가까이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경계를 했었죠. 하지만 환매수가 나오는 걸 빨리 봐야 된다. 그런데 이틀 연속 나왔고 3일째 자, 이날에 내왔던 7,800억의 버금가는 6,692억의 환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1조라고 보면은 자, 9,600억이 들어왔으니까 많이 환매가 된 거죠. 그리고 요날 3천억 가량 매도가 나왔고 자, 양 이틀간 그리고 그 먼저 7,700억이 들어오면서 거진 이제 다 돌려놨죠. 매도 부분을 다 돌려놨어요. 목요일 날. 그러면은 최소한 목요일 날에는 매도 부분이 다 거쳤기 때문에 하방이다 상방이다 논할 수 없는 거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현물 매수세와 더불어서 그리고 그 금요일 날 연속적으로 7천억 자금이 들어온다. 장중에는 9천억이었죠. 9천억대 들어온다. 긍정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롱이고 콜이죠. 주식 매수, 콜 매수. 자,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 현선물, 동시, 더군다나 파생만 들어온다? 현물은 안 들어온다? 뭐 좋은 장이라고 볼 수 없죠. 선물 안 들어오고 현물만 들어온다? 이건 괜찮아요. 주식에 돈이 들어오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둘 다 동시에 들어온다? 현물, 선물 동시에 들어온다? 상당히 좋은 거죠. 그 자금 규모가
뭐 1, 2천억이 아니다? 2,600억, 6,800억 이런 자금이다? 상당히 좋은 거죠. 기간 또한 금투 동안 매도세가 3월물 이전에는 3월물에는 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뭐 9천억대, 2,800억대. 근데 3월물 들어서 6월물 들어서 이런 자금들 1조에 육박하는 자금 매수 규모, 연기금도 들어와 주고 있고요. 긍정적이죠. 자, 옵션 부분 보겠습니다. 자, 옵션 금액으로는 43억 매도, 기간 매수, 개인 매도. 옵션에서는 개인이 중요해요. 개인의 약점, 개인의 약한 고리, 약한 고리를 찾는 게 이제 이 옵션에서 프로그램들이 약한 고리를 찾아서 공략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일단은 개인이 마이너스 64억을 잡고 있다. 수량으로 보면은, 자, 오랜만에 개인은 콜옵션 매수가 상당히 많은데, 자, 매도로 전환됐고요. 자, 풋옵션 쪽에서도, 그러면은 풋옵션 쪽에서 매도가 지금 15만 8천 개인데, 웨이는 뭐 21만 개를 매수 잡고 있고, 그러면 하방 쪽으로 공략할 게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수량으로 봤을 때. 근데 금액으로 보자면, 자, 매도 금액이 없어요. 개인. 매도 금액이 없기 때문에 하방으로 공략해봐야, 풋으로 공략해봐야 외인과 기관이 챙길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콜옵션은 얼마 있죠? 콜옵션은 64억 매도가 있잖아요. 그럼 64억 이상의 먹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64억 매도를 개인들 손절시키거나 손실을 끼치려면 지수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개인이 콜 매도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콜 매도는 지수 하방을 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인과 기관은 하방으로 빼줄까요? 아니죠. 올려줘야 얘네 매도 물량에 대한 손실을 끼칠 수가 있겠죠. 개인이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다. 그러면 외인과 기관은 상방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이 부분을 옵션 현황판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개인은 자, 콜 매수 분이 많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콜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자, 풋옵션 쪽에서도 매도가 많아요. 자, 외인은 자, 매수 콜 매수도 수량이 많이 늘어났죠. 여기 특히 여기 12만 개, 12,000개, 325, 그리고 322에 7,500개 매도가 있습니다. 이 물량이 지금 40억에서 한 35억 정도로 내려온 걸로 보여집니다. 기간은 금투는 양매수. 자, 이렇게 보면 매도량이 이쪽이 더 많아요. 사실 풋 쪽에. 그러면은 매수도 많이 해놨겠다, 하방 공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 금액을 보자고요. 금액을 봤을 때, 자, 굵직굵직한 자금이 여기 26억, 18억, 15억, 이거 다 더해보세요. 30억, 44억, 54억, 60억, 67억, 77억, 80억, 약 85억 정도가
지금 보이는 작업으로는 85억 정도가 개인이 매도를 잡고 있고요. 자, 풋옵션 쪽에서는 4억, 9억, 13, 16, 21, 25, 35, 43, 여기까지 43, 48, 56, 66, 76, 74, 여기까지 74억이네요.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있고요. 27억 정도가 있고요. 자,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잡은 물량이 또 여기까지는 너무 멀어요. 292까지는. 지금 현재 등가가 얼마죠? 자, 322죠. 자, 여기까지 하락시키려면 외인도 하방 에너지를 많이 쏟아내야 돼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봤어도 310까지만 봤어도 12포인트인데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금액이 얼마 안 돼요. 10억대가 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297까지 295까지 10억대가 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315에 26억 18억 그렇죠? 자, 27까지 간다면 14억. 여기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 330까지는 중간에 325에 25억 매수가 있고요. 여기가 가깝단 말이에요. 310,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310 왔다 갔다 했으니까 여기 공략하기가 더 가깝고 돈도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이제 이 옵션만 볼 건 아니고 현물과 선물 수급도 같이 봐야 되니까 종합해서 봤을 때 현물 매도, 선물 매도 해가지고 옵션 매수 해가지고 하방으로 밀기보다는 현물 매수분이 그동안 꽤 있었잖아요. 6조 이상 있었잖아요. 외인이. 그죠? 자, 이 6조가 8조에서 7조 8조에서 한 1조 몇천억이 좀 매물이 나왔을 뿐이지. 그리고 누적으로 보면은 10몇 조가 10조 이상이 매수로 있단 말이에요. 작년 7월부터. 그런 자금이 계속 받쳐주고 있는 거고, 지수를 신저가를 만들기에는 자기네들이 매수한 금액이 있고, 아래로까지 여기까지 개인이 잡은 매도량까지 밀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가 매도로 전환되면서 상방 공격할 수 있는 메리트, 모멘텀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셔야죠. 수급 분석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은 추가적인 그 옵션 현황을 더 봐야 되겠지만은 열려있는 자리는 330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수량으로 더 보자면 수량도 이렇게 325에 8,300개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인이 잡은 이 매도량 때문에라도 322와 325는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기서는 조금 횡보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조정 장세가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25의 매수 물량이 줄어들거나 위쪽으로 매도 물량이 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더 쌓인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래서 개인이 매도가 잡으면 외인이나 기관은 매수를 잡게끔 돼 있죠. 파생 투자, 파생은 거래 상대방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누군가 매수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팔아줘야 되는 거고, 누군가 팔게 되면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포지션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한 포지션을 잡느냐, 반대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고요. 아직 이 개인들의 지금 내가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콜 매도에 대한 환매가 안 나왔어요. 조금씩 이제 롤링은 하는 것 같아요. 롤링을 하는데 위로 자꾸 올리는 거죠. 자, 현재 이 개인들은 손실을 얼마나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315부터 322까지. 자, 콜 매도가 반대 포지션으로 전환될 경우 손실은 이론상 무한대라고 했죠. 잠시만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콜 매도를 잡고 있는 그 현재 이제 콜 매도 부분이 지금 손실이 아마 못해도 한 200~300%는 좀 마이너스 손실로 잡혀 있을 겁니다. 자, 개인들. 자, 콜옵션. 자, 320. 315, 317. 자,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죠. 손실이. 지금 발행 평단가가 3.97, 3.97인데 현재가가 8.28입니다. 자, 마이너스 100%가 넘었어요. 그죠? 마이너스 100%가 넘었습니다. 자, 2.317은 2.96, 지금 6.39니까요. 100%가 넘었습니다. 지금 손실을 마이너스 100% 이상 갖고 있어요. 110%, 120% 이렇게 갖고 있어요. 옵션 매수는 마이너스 100%면은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콜 매도 부분은 손실이 이 친구들 손절 안 하면은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700%, 마이너스 1000% 이렇게까지 가요.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1000만원 대비 마이너스 500%다 그러면은 5천만원을 다시 내줘야 됩니다. 엄청나죠? 매도 정말 무섭습니다. 함부로 매수보다 더 무서운 게 매도예요. 개인들은 지금 콜 매도 잡은 분에서 엄청난 손실을 지금 안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얘네들 더 큰 손실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또는 나중에라도 크게 상승이 나온다면 이 손실금은 엄청나게 불어날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푼 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익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콜 매도 부분을 이제 손절 환매가 다 시켜 놓은 다음에 자, 하방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면은 지수가 올라가면서 일부는 푼 매도를 더 쌓을 겁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다시 지수가 올라가다가도 만기쯤 해가지고 급격하게 꺾이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만기가 지나면 다시 2차 랠리가 펼쳐질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렇게 큰 그림까지는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도 상당히 좋고요. 제가 말씀드린 312 옵션에 3.10을 붕괴했을 때 붕괴 양 옵션이 계속 붙들고 있는데 붕괴하는 시점이 지수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대가 될 것이다. 그걸 좀 더 제가 일찍 말씀드렸으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됐을까요? 뭐 금요일날 자 콜을 일부는 꼭 남겨놔라라는 말씀도 드려봤는데 뭐 지켜주신 분들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찍 얘기했거나 늦게 얘기했거나 뭐 영향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의미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현재 시세는 여기부터 난 거예요. 요때는 지수는 올랐지만 옵션의 시세는 붙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렇죠? 자, 요 며칠만 뭐 2, 3일 정도만 시세가 난 거지. 자, 이 2주간은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제자리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승한 거는 목요일부터 상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2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제가 금요일날 강력하게 콜을 오버하자는 내용을 시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날에 시초에 잡은 물량을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익절은 하되 갖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 추세에 대해 왜 오버가 가능하냐? 그럼 추세가 비추세일 때는 오버하지 말고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오버가 가능하다. 이 추세는 2평으로 봐도 되고 옵션의 가격들이 저점이 올라갈 때 저가가 올라갈 때 고가가 갱신될 때 그리고 2평으로 봤을 때는 5위평과 22평이 뭐 크로스 되거나 2평이 횡보할 때는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그러다가 방향을 잡으면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올라가요. 지금은 2평의 각도도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죠. 위쪽으로. 자, 이럴 때는 오버가 가능하다. 오버했을 때 수익이 아주 극대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5위평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지금 각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그런 시장의 변화를 잘 이해하시고 다음 주 투자에 임해 주시고요. 다만 지금 5위평이 지금 현재 여기 있고 월요일이면 뭐 요 정도 올라오겠죠. 그리고 시가는 여기가 될 겁니다. 시가와 5위평이 자, 이격이 좀 어느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야간장이 상승했던 어쨌거나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온다, 더 올라간다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월요일날 아침에 시작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시고요. 시가가 아래에서 시작해주면 좋겠죠. 그럼 매수해주면 되니까. 근데 시가가 위에서 출발해서 뭐 고가를 갱신한다. 그러면 일부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매수할 수 있겠지만 전날에 시가와 종가를 깨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조정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5일선과 200을 좁혀주는 조정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컷했다가 다시 밑에서 잡아주는 전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면 되겠죠? 추가 상승이 나온다. 자, 종가 대비 뭐 갭을 떠서 움직인다. 이 시가를 지지하는 한 또는 종가를 지지하는 한, 자, 이 안에서 분할 매수로 기준 잡고 투자해 볼 만 하겠죠. 뭐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나가면 더 좋겠지만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 시가나 종가를 깨면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컷했다가 다시 밑에서 5일선에 지지하는 부분 속에서 자, 콜을 싸게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콜을 잡았는데 다음날도 또 빠져. 이 5일선 마저 깬다. 그러면 그 콜마저 던져야 되겠죠. 그럼 며칠 조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이평도 상당히 지금으로선 중요합니다. 이평에 지금 각도가 섰기 때문에 이 이평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5이평이 가다가 장대 음봉으로 몸통으로 깬다 그러면 조금 경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기준 정확히 잡고 투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